북한 대표단장으로 방남한 김영철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히면서 평창 외교전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북한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향후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경태 북한 연구소장 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영철이 내려왔는데요. 자, 북미 대화 의향을 밝혔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는 자리였었는데, 자,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힌 건 이건 뭐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온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중요한 그 책임 있는 인사가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은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이례적인 것이다 이래 볼 수는 사실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이 미북 간의 그 대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그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대북 제재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아니면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됐을 때 그 김정은 정권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절박함 이런 것도 묻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네, 지난번에 김여정 등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대표단이 왔을 때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기회가 있었는데 직전에 북한의 거부로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대화 의사를 갑자기 밝힌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요, 조금 수정해야 될 건 뭐냐, 대화 의사는 북한이 이미 벌써 밝힌 바가 있죠. 1월 26일 날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에 정부 당국을 통해서 그 의향을 정부 당국을 통해 전했고, 그것을 한국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정부 당국을 통해 전했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에 이미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대화 의향은 이미 벌써 그 서로 간에 물밑에서는 그 의향은 전달된 상황이었고, 단지 지난번에 2월 9일 날 청와대에서 한국은 빠지고 미국과 북한을 만나게 하려는 장소까지 섭외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중간에 그 하기 불과 한 2시간 전에 뭐 수십 분 전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수십 분 전에 이제 북한 측에서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 펜스가 워낙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강경한 그 입장들을 계속 내보이고 하니까 직접 만나기는 부담스러웠을 거고, 그랬다가 일단은 그때는 철회했었고, 이번도 일단 대화 의사를 밝힌 것이고 지금 당장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시점이다 보여집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는 대화를 하겠다 하지만 뭐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대화를 이제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어쨌든 뭐 뒤에서는 뭐 대화 의향은 전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대화 의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이게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그 자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북한하고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의의 하나만 가지고도 그 대화 자체가 하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그 판결을 내는 그런 그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북한이 기본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남북 대화에서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그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 비핵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좀 우회적인 어떤 표현을 쓴 이유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남북 대화라고 하는 건 지금 작은 불씨를 살려간다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역시 그 김영철과의 직접적인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그런 직접적인 의위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대화가 무산된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 사실상 앞으로 그렇습니다. 남북 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부딪힐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대화를 우리가 통해서 다른 여타의 것을 잘 그 슬기롭게 해내기 위해서는 그 의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좀 더 그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가지 좀 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사실 방남하기 전부터 비판 여론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만남과 관련해서 뭐 영상도 공개된 것이 없고요, 사진도 이제 나오는 것이 없는데 그런 비판 여론에 의식을 한 거겠죠. 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뭐 공개된 거는 평창 모처에서 1시간 5시에서 6시 정도에 1시간 정도 예. 만나셨다. 네. 뭐 그게 다죠. 그래서 그게 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북미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북미 대화에 대해서 공감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김영철이가 밝혔다는 이야기까지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보면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비공개로 대통령께서 만나셨거든요. 예. 만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뭐 물론 이제 대통령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은 요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2014년에 이제 10월 15일인가요? 만났잖아요. 예. 판문점에서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김영철이가 그 회담 비공개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공개를 해요. 본인이 그때 이런 의제로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김영철 경찰청국에서 또 김영철 경찰청국장이 나서면서부터 꽤 북한에서 특이한 행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공개 회담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공개를 해가지고 도발적으로 했던 경우가 예. 꽤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셨고 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뭐 그러니까 비공개 대화이지만 나중에 또 공개될 그런 또 염려도 할 수 있다. 김영철 본인이 또 불리하게 느껴지거나 예. 평양에 돌아가서 보고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질책을 받거나 불편한 상황이 성과 없이 돌아갔을 경우에 예. 그에 대한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또 그 비공개로 했던 것을 예. 공개하면서 면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김영철의 방남은 어쨌든 김영철 본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이제 방남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비난 여론이 이제 계속돼 왔었어요. 또 그리고 통일대교에서는 시위도 있었고요. 그래서 방남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결국은 우회로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장으로 가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자세히 보면은 북한이 그 대남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평화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여정을 보내고 그리고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뭐 북한으로서는 뭐 형식적이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그 인사를 사실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앞으로의 그 남북한 관계 개선에 뭐 나름 청신호를 보냈다 이래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국민들이 물론 여러 가지 뭐 대북 제재다 그리고 남북한 그 소위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에 있어서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제기를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의 그 어떤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가지고 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것을 좀 수용하고 포용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러나 김영철을 보냈을 때는 이와는 완전히 그 반대된 형태로 많이 움직여진 것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것은 실책이 아니었느냐. 김영철을 비록 보낸다 손 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부분 수용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사실은 뭐 정당 물론은 특정 정당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오늘 중심으로 해서 그 통일대교 앞에 이것을 완전히 바리케이드 치다시피 했고 그것을 또 우회적으로 갔단 말이죠. 예. 자, 그럼 여기 단계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했을 때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 어떤 그 보따리를 하나 성공적인 보따리를 갖고 가지 않는다면은 김영철로서도 상당히 좀 이래 책임 있는 예. 그런 형태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예. 사실 됩니다. 왜 예. 그러냐 하면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그런 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타의 관계기관들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을 사실 성공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예. 이번에도 김영철의 경우에는 이 남한에 이 방문을 해서 이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뭔가 그 출구를 열 수 있는 뭔가 이 보따리를 챙겨 가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렇게 국민들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뭔가 좀 위무를 하면서 네.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타협점 이런 걸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김영철의 어떤 그런 책무를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목표로 하는 박람 성과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것 겁니다. 일단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으로 할 때는 대한민국을 해코지해서 본인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 어쨌든 네. 힘들게 만들고 비공개로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해서 그 공을 쌓아서 계속 김정은으로부터 그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통일전선부장으로 이제 옮기면서부터는 이제 모두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흔들고 해코지해 가지고는 본인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 한국하고의 관계가 저하되게 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그 교류 협력을 통해서 또 목소리를 키우고 여러 가지 경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이익들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김영철은 김정은으로부터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지금 상황이 모두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철은 이번에 이건 전혀 저도 그냥 추측인데요. 김영철 본인이 굉장히 원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예. 그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요, 2번 정도가 대장으로 있다가 상장으로, 대장으로 있다가 상장으로 이렇게 강등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신분이 그 총회는 맞지만 신분이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남북 관계 획기적 개선이 없게 된다면 예. 네. 통전부장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겁니다. 예. 그걸 지금 절박한 심정에서 김영철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하나 더해서 네. 김영철이가 이번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남한을 방문하게 된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뭐였었냐? 미북 대화를 좀 비공식적이나마 예. 이것을 이제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나 지금으로 봤을 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 간의 대화가 일단은 실패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영철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뭔가 보따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네. 이런 차원에 있어서 뭔가 그런 우리한테 당근과 같은 보따리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이 정부로서도 지금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단초를 열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이 바로 남북 이산가족 상법 행사입니다. 예.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인 뭔가 제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또 다시 발표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부분 또 남북한 관계 개선에 뭔가 이 마중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 있을 거 있고 그다음에 여타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예. 뭔가 좀 더 보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예. 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영철은 대남 어떤 도발과 관련해서 총책임자 배후라고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김영철을 내려보냈을 때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 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을 텐데 그런데도 김정은이 굳이 이 김영철을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대남 도발할 때는 총정치국장이었어요. 총정찰국장이었습니다. 정찰국장, 정찰국장은 실질적으로 청남 폭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할 총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통일전선부장 소위 이제 당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네. 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통일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남 통일전선도 있고 대외 통일전선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예. 통일전선. 예. 이것이 이제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통일전선의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지요. 이런 것 통합적인 어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 김영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려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조금 이번에 김정은이 이 김영철을 내려보낸 것에서 조금 저는 전략적인 미스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북 관계를 모멘텀 삼아서 이제 북미 대화로 진전시키겠다. 결국 이제 해결점은 거기에서 찾겠다라는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 가지고 있는 이 보관이셨는데요. 네. 그러려고 그랬으면 김정은이 만약에 북미 대화를 염두에 뒀으면은 김영철을 내려보내면 안 됩니다. 네. 김영철은 벌써 2010년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 2015년인가요? 소니 픽처스 해킹 때문에 또 클래프 D&I
국장이 직접 지명을 했습니다. 예. 김영철이 배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깊이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려보내서 북미 대화로 이끌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네. 정말로 북미 대화 쪽으로 카드를 갖고 왔었다 그러면은 이영호가 왔거나 해서 북미 라인을 가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경우는 충분히 저는 그 카드가 유용할 수 있었는데 예. 김영철 내려보낸 거는 조금 북미 대화로 보면 조금 카드가 잘못된 카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예. 네. 자, 북미 대화가 과연 성사될지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제 그 평창올림픽 폐회식에서요 이방카 보좌관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해요. 네,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비핵화, 소위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의사가 있지 않는다면은 네. 실질적인 대화는 있을 수 없다. 소위 이제 이전 정부 오바마 정부라든가 이런 유약한 정부는 그런 대화를 했을지 모르나 자기들은 유약한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그 강력한 실제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대화에도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 형태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탐색적인 어떤 대화들, 그게 물밑 대화라든가 이번에도 사실 그 미국 간의 만남이 있었다면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소위 미국으로서는 탐색적인 어떤 대화 수준에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북한이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그런 그 비핵화와 관련된 그 의사를 나름대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원한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소위 이방카가 와서 또 그 김영철을 북한을 대표하고 있는 그 김영철을 아주 그 반갑게 맞아들인다든가 예. 이런 그 영상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트럼프 정부의 이런 그 아주 강력한 그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이런 스탠스 자체를 네. 무너뜨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사실 이제 부통령이 왔을 때하고 미 부통령이 왔을 때하고 예. 그다음에 그 김여정 그다음에 그 김영남 이 팀이 왔을 때 사실은 북한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만약에 미북 대화를 하려고 해서 그때 형식상으로라도 사실 그것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 사실 김영철이가 와서 또 좀 더 실질적인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는 미국이 나름대로 좀 뭔가 진정성을 느낄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면은 탐색적인 대화 수준이나마 이것을 받아들였을 테고 이 또 그 대표단들에 있어가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 형태로 또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사실은 미국의 자존심을 좀 구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화를 하자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안 받아들이고 취소를 해버렸다. 예. 네. 그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또 대화를 구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여론이 흐른 측면이 있죠. 예. 이것을 어떤 면에서 단속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좀 더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예. 네. 이방카는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지금 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미국 간의 접촉은 사실상 이방카가 나서는 접촉은 이제 없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함께 온 대표단 가운데에 지금 이제 북한 쪽에서도 북미 국장 지금 이제 부국장이 지금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밑 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부국장 최강일 외무성의 최강일 부국장이 온 것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카 그쪽에서 에이슨 후크라는 그 NSC의 네.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왔었고요. 네. 와서 이제 조금 그 둘이가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섞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앨리슨 후커는 그 북한하고 협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앨리슨 후커라는 사람은 주로 이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로 강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만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대화라고 용어를 같이 쓰지만 미국 사람이 쓸 때 negotiation 협상과 대화는 전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정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이제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탐색적 대화라고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이익을 주고 받는 협상은 지금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서로 간의 의향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필요하다. 이거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대화는 충분히 앞으로도 가능을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각으로 23일이었죠. 해상 봉쇄 조치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내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효과가 없으면은 제2단계 조치로 갈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또 북한에서도 외무성 대변인의 명의를 통해서 어떤 봉쇄도 우리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내놨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북미 대화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특히 그 북한 측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네.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각종 저 공식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까지 잘 알다시피 사실은 그 김영철이가 왔을 때도 북한은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의 그 대화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걸 강하게 부인하는 어떤 형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김영철이 왔을 땐 자기들은 미국 대화 의사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뭔가 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게 선전선동성 어떤 그런 메시지하고 실질적인 메시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제재라든가 압박을 강화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의 뭔가 메시지라든가 뭔가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진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간간히 그 사이에서 뭐 대화 이런 얘기를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협상을 위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탐색적 정도의 대화는 할 수 있다는 이런 네. 것이지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협상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뭔가 실질적인 그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앞으로 그 대북 군사적 압박이라든가 네. 여타의 압박들은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각오를 해야 됐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김영철이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보였어요. 비핵화의 첫걸음인지 지켜보겠다. 또 그리고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되면은 밝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변화가 있는 겁니까? 미국이 지금 되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내에서의 이 반미 감정이 다시금 드러날까 봐 대단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와서 우리 국민들 이런 언론에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능은 참아도 무례는 못 참는다고. 예, 그 무례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있는 국민들의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펜스가 왔을 경우에 늦게 도착해서 5분 만에 나가고 뭐 등등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도 이 강경한 것까지는 어쩐지 뭐 할지라도 이 잔치상에 와서 너무 재뿌리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을 줘서 예. 일각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펜스 부통령이 그런 대화 북한이 제의를 먼저 했다가 그 대화할 용의가 있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라고 밝힌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번에 와서 이방카가 와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특별하게 뭐 북한하고의 하지 않았지만 밝은 모습을 보이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도 저는 이 한국 내에서 혹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미 정서, 한반도 평화를 미국이 해치고 있다라는 어떠한 오해를 받을까 봐 대단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은 이 대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 이익을 주고받고 하는 협상은 더 진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않더라도 본인에서는 서로 간의 의향을 주고받는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앞으로 메시지는 내놓을 것이고 그런 일환에서 이번에도 그런 것을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지금 뭐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라는 점을 빠뜨리지 않고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또 어떤 우회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소위 트럼프 행정부의 그 단호한 그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압박 자체는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이 평화 메시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이래 네.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럼 이 평화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보낼 건가 하는 것은 뭐 흔히들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핵 미사일 개발 동결론 예. 이런 것을 이제 한번 넌저시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어떤 그 태도를 어느 정도 변화시켰다. 뭐 이것을 어째 하나의 기본으로 해서 뭔가 이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이 협상 과정을 진안하게 만들면서 뭔가 이 상황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것을 이제 미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 동결론 자체를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은 바로 북한의 핵 국가를 인정해줘 버리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핵 동결론이라는 건 이미 개발했는 거는 묻지 말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을 이제 문제를 좀 삼아서 이건 협상 가능한 것이다. 이래 보면은 소위 핵국가와 핵국가로서의 그 회의가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북한이 이제까지 주장했는 것이 우리는 핵국가니까 이제는 미국과 대화하더라도 핵 군축 회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게 넘어가게 된다면은 사실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줘 버리는 그런 꼴이 된다. 네.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하면서 뭔가 이제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갈 가능성 이거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을 좀 이래 제시를 한다면은 이것이 유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일단은 북한이 핵실험 또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동결하는 중단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 예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대표단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측과 접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